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면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이 용어의 혼선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한 두 가지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소개하기 앞서서요. 예.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용어가, 개정안에 골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이의 신청, 또 심사 청구라는 단어가 있던데요. 예. 요 의미하고 차이점을 좀 구별해 주십시오. 그 사실은 두 용어가 네. 차이가 없는데 그 사회복지법 관계, 복지관계법, 이제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기초연금법 네.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관계법에서 어떤 법은 이의 신청으로 해놓고 어떤 것은 또 심사 청구로 또 해놓고 네. 그래서 그게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이것이 뭐 특별행정 심판처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단순 민원처럼 의미하기도 하고 네네. 이 같은 언뜻 보면 민원같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그런데 이게 어떨 땐 또 뭐 행정 심판 청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은 법 같은 그 이제 관계법 안에서 네. 용어가 혼란스러워 가지고 예. 아마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복지관계 민원인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죠? 이의신청에서 예. 나와 있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뭐 심사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제 심사 청구도 있긴 한데 결국은 같은 거다. 같은 뜻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법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이제 네. 뭐 복지급여하는 행정청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급여를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처분을 내리면은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왜 해당이 되는데 못 주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의 신청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으로 보통 행정관계법에서 쓰는데 어떨 때는 심사 청구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통일할 필요가 있고 네. 거기다 여러 가지 또 제도도 네. 막 그 같은 그 관계법 안에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로 통일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행정법 일반에서는 이의 신청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또 행정청에서도 고유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불복이기 때문에 예. 난 이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의를 그러네요. 제기하는 음흠. 그래서 이의 신청이 좀 맞지 않느냐 그렇군요. 그렇게 통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복지 문제에 있어서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건 좀 쉬워야 되는데. 쉬워야죠. 예. 예, 쉬워야죠. 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와 쉽지 않았던 예들이 관련이 좀 있지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노인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평균의 한 2배 정도로 맞습니다. 급속도로 이렇게 뭐 어르신들 청이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이제 복지 수요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점 체계가 좀 통일되지 못하고 좀 혼란스러워서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이해도 잘 안 가고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아주 원서답처럼 이렇게 딱 뭐다 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은 좋은데 음. 좀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그 법 체계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고 이번에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복지는 다 중요하지만 예. 노인복지의 경우는 이 어르신들의 그렇죠.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예, 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예. 용어를 이제 이의 신청 뭐 심사 청구한 것을 이의 신청으로 이제 했고 하나로 하자. 또 네. 그것을 갖다가 이의 신청하는 기간도 네. 뭐 어떤 법엔 또 30일, 어떤 법에는 또 60일, 뭐 9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단히 혼란스러우니까 그것은 이제 좀 길게 뭐 제일 긴 게 90일이니까 90일. 그럼 이제 편하시게 네. 또 너무 또 어르신들 또 행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일 유리한 90일로 이제 통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좀 법률이 좀 혼란스럽죠. 네. 진행자께서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당장 행정청에 제기하는 것은 이제 이의 신청이고 네. 그것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는 것은
이제 행정 심판이고, 심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행정 소송이고, 그 세 개 중에서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네. 그 대상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행정청에 가서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네. 또 법원에 당장 쫓아가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네. 그 세 가지를 뭐 당장 법원에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바로 이웃에 있는 행정청에 가서 한번 더 따져보자. 물론 이제 행정청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또 법원을 먼저 쫓아가기도 하겠죠. 네네. 그죠? 뭐 그래서 그냥 그것은 이제 그 자기 판단에 맡기고, 뭐 가까운 이웃에 있는 행정청이 쉽기도 하겠지만 또 뭐 잘 또 번복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빨리 처음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법원까지 네. 갈 수 있는 그 길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통일시켜 놨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뭐 바로 갈 수 있다고 뭐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거쳐가도록 할 수 있고 뭐 애매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차제에 좀 통일을 좀 시켜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이제 수급권자가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그러시죠.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데 예. 솔직히 법원 못 가십니다. 그렇지.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권익위원회 그게 어디야 이러시죠. 권익위원회도 뭐 중앙에 있으니까 예, 그렇고 예. 주로 뭐 군청, 시청, 그렇습니다. 구청에 이제 예. 가는데 또 그분들은 또 뭐 당장 해놓은 것을 또 자기가 처분해놓은 것을 번복하기가 좀 쉽겠느냐. 이제 자기 또 식구 감싸기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딴 데로 좀 가시고 싶어 또 하시군요. 뭐 좀 불신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가시든지 네. 당장 법관이 이 법 집행을 해석을 네네. 하는 법원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일단 선택적입니다. 길을 좀 여러 가지로 열어 두시는 여러 가지고 네. 이제 뭐 선택적이고 그래서 대단히 좀 편리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복지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아까도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예. 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하고 또 행정 심판을 제기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를 보면은 어느 쪽을 더 선호들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거리가 이인청을. 가까우니까 네. 우선 한번 물어보는 게 이제 네. 절차가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뭐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좀 불신하는 경우에는 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뭐 법조인들하고 뭐 법학교수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거의 뭐 준사법적인 기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용어상으로만 들으면 사실은 이게 참 못마땅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하실 것 같고 예. 내가 이걸로 피해를 봤다. 예, 이거 말이 되느냐? 예. 더 억울하고 강력한 어떤 호소를 원할 때는 예. 행정심판을 하실 것 같고 예.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실제로도 이제 아무튼 중앙행정기관에 가면은 뭔가 공정하게 엄격하게 좀 내 권리 구제를 좀 해주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걸로 그래. 그 핵심은 여러 가지 방법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그렇죠. 거죠. 어르신들이 다 쓰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이 신청 절차 과거에는 네. 이제 행정 좀 권위적인 시절에는 네. 그런 법원에 당장 쫓아가지 말고 예. 그 행정청에서 재심의를 좀 하도록 아. 그 행정 심판을 네. 먼저 받고 오시도록 오라고. 예,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 좀 용어 어렵습니다만 예.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법원에 오시오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민주화되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받고 법원에 갈 수도 있고 그냥 똑바로 뭐 행정심판 내가 못 먹겠다 뭐 네. 다 그 같은 식구끼리니까 뭐 네. 이런 인식이 든다면은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권리 구제 절차라는 것이 좀 더 간소해지고 다양화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보이는데요. 그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해 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제일 이제 혜택을 많이 입으실 텐데 행정기관에 가서 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최대한 기간이 종전에 이제 30일, 네. 60일 했던 그런 난삽한 규정들이 90일 로. 90일로 연장되는 그 연장 통일됐죠. 네. 그리고 또 뭐 혹시 또 그것이 좀 불신이 뭐 있으시다면은 예. 바로 법원에 뭐 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면서 통일시켜 놨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앞서 소개해드린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이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 경우도 적용이 될 텐데 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이제 노인복지법처럼 사회복지관계법이 다 이제 했는데 네. 노인복지법도 좀 이제 그 이의신청 절차가 네. 그렇게 말하면 행정청에서 복지를 급여하는 처분 급여를 안 해주겠다. 네. 혹은 급여를 좀 적게 주겠다. 네. 주로 그런 것이 이제 그렇죠.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권리 구제받는 절차가 좀 혼란스러웠던 것을 전형적인 것이 노인복지법이고 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고 네. 그래서 그 범주가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이의신청 그 절차를 90일로 하고 네. 또 아, 뭐 똑같이 이제 했군요. 행정 심판 전체주의를 없애면서 바로 이제 그 행정 소송을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이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의 신청하게 될 경우에 예, 예. 이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그건 이제 행정 심판 이의 신청할 경우에는 그냥 그 해당 원래 구청이나 하던 곳에. 시청, 네. 군청에 가면 되고 예. 뭐 서류라든지 그것은 이제 민원실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뭐 대여를 해주거나 직접 하거나 구술을 해도 또 민원을 받는 행정공무원은 뭐 그것을 이제 어느 행정공무원이 어떤 처분을 한 경우에 따른 이의 신청이다 네. 정리해 주니까 네. 어르신들 그냥 편하게 가셔가지고 뭐 조목조목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네네.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정안 통과돼서 내용이 바뀌게 되면 오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군요. 그렇죠. 이게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그렇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것은 고지해야 돼요. 요즘은 다 이제 네. 뭐 하도 이렇게 이제 권리 구제 절차가 정비가 어쨌든 막상 이렇습니다만은 네. 또 막상 일선에 가면은 또 민원 공무원들이 뭐 군청 같은 경우에 네.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예, 예. 한 50명 이렇게 아. 40명 이렇게 뭐 대부서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또 민원이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어르신들 또 담당하는 부서도 뭐 잘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말씀만 이제 조리 있게 하시면은 네. 다 이제 접수가 되고 네. 또 이의신청 절차로 바로 이행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점은 그냥 이제 공무원한테 맡겨놓으셔도 네, 되고 네.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마 저 여야 간에 정점이 없는 뭐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좀 편리하게 해드리고 좀 이해하기 쉽게 뭐 해드리고 좀 가급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니까 아마 뭐 야당도 뭐 특별한 의의가 없을 테고 네, 네. 뭐 쉽게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법이 뭐 여러 군데 많이 흩어져서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계속 이런 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7월 초에 의원님 좋은 일 있으셨더군요.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예. 전국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예. 이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헌정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 항목들이더라고요. 예. 국감 출석률, 국감 성적, 예. 또 법률안 공동 발의, 예. 또 대정부 질문 출석 등에서 무려 만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입법 데이트도 자주 나와주셔서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셨고 그 법안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를 늘 잘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맞습니다. 입법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법안을 들려면 뭘 꼽으시겠어요? 예, 이제 사실 뭐 여러 군데 다 좀 우리 법이 국민을 위한 참 좋은 뜻으로 법을 제정하고 또 뭐 수시로 개정하기도 하지만 예. 또 사각지대가 늘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항상 살펴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발의한 이런 것도 노인 복지를 위한 법이긴 한데 이렇게 절차가 난삽하고 또 애매하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나가는 중인데 뭐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여러 가지 그 구속제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피의자한테 편리하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각종 그 사법제도 개선법이 지난 18대 국회 때 된 적이 있고 네. 또 뭐 전자의원법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슨 뭐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줄 경우에 네.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끄는 그 기한을 예. 오래 끌어서 그냥 뭐 이자 부담이 상당히 나가도록 맞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전자음을 해서 딱 뭐 90일이면 90일 이렇게 단기음으로 끊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서민을 위한 그런 법안을 많이 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네요. 네. 아, 예. 네, 그 또 의원님께서 지난 6월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예, 예. 선임이 되셨는데 시급한 상임위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현안이 좀 사실은 많습니다. 네. 지금 상법도 좀 M&A 그 기업이 좀 자유롭게 쉽게 간이하게 이제 결합하고 흡수 합병을 해서 이제 경영의 능률화를 좀 도모해야 될 텐데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또 야당에서는 그렇다면은 경제 민주화하고 같이 하자. 뭐 이제 사실 또 기업의 경영자들이 뭐 대기업들 네. 경영자들이 이제 경영권을 쥐고 뭐 주주 이익에 좀 반하는 이런 또 뭐 행위를 좀 하는 경우 뭐 혹시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경우를 같이 집어넣어서 하자. 그래 좀 이렇게 진척이 좀 안 되는 분야가 좀 있고 네. 또 여야 간에 조금 이제 이견이 좀 있어서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법사위에 한 1,100개 정도 법안이 뭐 있는데 아유, 그리고 고유 법안이 한 850건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상법, 형법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다 또 기본법인데 그걸 뭐 수시로 고치는데도 또 수시로 또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그게 네. 한 850건 되고 아유. 예, 네. 또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도 우리가 열심히 보긴 합니다만은 또 상임위 간에 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혹은 예산 심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모르겠는 것을 그냥 그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을 상임위에서는 턱 가결시켜서 이제 법사위로 와서 뒤늦게 예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좀 검토 좀 새로 해달라 네.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법안도 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한 150건 아유. 이렇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참 바쁘신 가운데 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니까 입법 예. 계획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을 위한 법이 참 뜻이 좋게 제정되고 개정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좀 체계가 안 맞거나 네네. 좀 애매하거나 네. 좀 국민이 좀 알기 좀 어려운 그런 용어를 쓰거나 또 규정이 없거나 네. 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도 국회법에서 좀 논란이 됐죠. 네.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는 행정부에 대고 이렇게 해라 하라고 이제 제정해 놨는데 예, 예. 행정부에서는 또 이게 좀 취지에 안 맞게 하는 것도 있고 아. 그것도 과도하게 또 네. 행정부에서 주로 행정부에서 발의한 게 좀 그런 게 많습니다만 예, 예. 행정부에서는 가급적 좀 자기들이 권한을 좀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재량을 가지고 예, 예. 그래서 가급적 법에 정하지 말고 대통령령이나 또 그 부령 네네. 그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에다가 위임해 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게 좀 있죠 이제.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과도하게 위임이 되면은 이제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다 네. 해서 이제 그 위헌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위헌이 가끔 내려져도 지금 현재 건국 이래 지금 위헌 결정된 것이 한 500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그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 그런 법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개정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법을 찾아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제 고치고 네네. 가급적 법률에다가 이제 그 규정을 담고 네. 또 혹시 이제 불가피하면 물론 시행령이 닿는데 그에 따른 그 구체적인 절차도 좀 이렇게 정비하고 네. 제가 또 법률가 출신이라 가지고 그렇죠. 예. 좀 법률을 좀 정비하는데 이렇게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애초에 문제가 있을 때 제정이 되지 말아야지만 문제가 있는 걸 빨리빨리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예, 예. 네. 앞으로도 활약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